자,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서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 시효취득입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이 아니에요, 오늘이네요.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예컨대 갑이 지금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이란 행사를 하면 제가 없던 권리가 하나 어떻게 된다? 발생한다.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권리를 취득시켜준다고? 시간이. 이런 시간의 효력을 시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시효로도, 즉 소유권은 시효로도 취득할 수 있는데, 예컨대 갑이 지금 소유권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냐 행사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겁니다. 지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있냐 행사하면 지상권 시효 취득합니다. 전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이 있냐 행사하면 전세권 시효 취득해요. 광업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이 있냐 행사하면 광업권 시효 취득합니다. 이 말은 꼭 소유권만 시효 취득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시효 취득하는 것도 부동산만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고 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다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동산 또 시효 취득, 소유권, 전세권 등 다른 권리도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부터 뭘 본다? 부동산. 그 중에서도 뭘 본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시효 취득을 봅니다. 그렇다 해서 부동산만 시효 취득된다는 뜻도 아니고 소유권만 시효 취득된다는 뜻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게 245조의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걸 다른 규정에, 다른 권리 취득에 전부 다 준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시효 취득을 전부터 봅니다. 부동산 소유권 시효 취득인데, 이 부동산 소유권 시효 취득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효 취득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일반 취득시효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예컨대 을이 소유여사로 평공연하게 토지나 건물을 점유합니다. 물론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럴 때 을이 소유여사로 평공연하게 몇 년을 딱 점유하면 20년을 점유하면 이 을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효합니다. 비록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할지라도 을은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을이 점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등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는 반을 뚝 잘라서 몇 년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10년만 하면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되어 있으니까 10년이 경과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라고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245조 1항에 있는 점유취득시효 2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시효취득입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몇 년간 점유해야 된다? 20년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년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을 점유할 때 반드시 시효취득자 을 명의로 20년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주면 승계받아서 몇 년이면 된다? 20년이 됩니다. 내 앞에 점유자, 전전 앞에 점유자 다 합산해서 몇 년이면 된다? 20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의 승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년간 점유하면 된다. 그냥 점유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무슨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소유여사. 결국 무슨 점유만 된다? 자주점유. 그래서 자주냐 타주냐는 시효취득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일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평온 반대는 강폭입니다. 강폭. 공연 반대는 은비입니다. 강폭이란 외우기 쉽게는 여러분 강제로 폭력을 행사해서 점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점유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법률상 용인되지 않는 강압적으로 인해서 취득,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남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내가 빼앗아왔다. 빼앗아서 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합니다? 강폭점유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점유를 체득할 때 물리적 힘을 가했다. 법률상 용인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은비점유는 공연점유의 반대인데, 그럼 강폭 반대는 뭐라고? 평온. 되겠습니까? 그럼 공연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고, 은비점유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몰래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잉어가 걸린 게 아니고 인어가 걸렸어요. 그럼 얼른 도자기 사가지고 뭐라고? 내 집에 가서 몰래 지하실에 딱 놓아뒀어. 그럼 내가 지금 인어를 점유하고 있죠? 남은 알아 몰라? 그게 은비점유라고. 알겠습니까? 내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야기한다 안 한다? 그게 무슨 점유? 은비점유라고. 그런 걸 은비점유라고 합니다. 그런 점유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유가 공연점유입니다. 따라서 나무의 토지에 밤 2시에 몰래 가가지고 점유를 하고 해 뜨면 다시 나오고 20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토지 시효체됐다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소리 듣습니다. 무슨 점유가 돼야 된다고? 공연점유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20년 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할까요? 등기될까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묘합니다. 이 시효취득은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187조의 외외 규정입니다. 분명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20년이 경과되면 이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등기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결론을 말하면 20년이 경과되면 이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효취득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물권은 없습니다. 등기야만이 비로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나무의 토지를 소유여사로 평권확률하게 몇 년간 20년 점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등기부 시효 취득 몇 년? 10년 점유하고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등기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점유는 자기 시효취득자 앞으로 점유 10년을 할 필요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 점유자 점유기간까지 합산해서 10년이 됩니다. 그럼 등기는 반드시 을 명의로 10년간 등기돼야 되느냐? 전 등기 명의까지 합산하면 되느냐? 이것도 성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 등기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산해서 몇 년이 된다고?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는 20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1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는 등기대로서 승계받아서 10년, 점유는 점유대로 승계받아서 10년이 되기 때문에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고 각각 몇 년이면 된다? 10년이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무슨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소유의사. 이것도 평온 공연해야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독특한 걸 보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이때 등기, 무효 등기라도 가능할까 안 할까요? 무효 등기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실제로 무효 등기가 더 많겠죠.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토지를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매매해서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이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뭡니까? 무효 등기죠. 그러면 갑이 빨리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든다고. 이런 상태로 몇 년 딱 되면 10년 딱 되면 을은 시효취득해 버립니다. 자기 앞으로 뭐도 돼 있고 등기돼 있고 뭐도 하고 있다? 점유. 매수했으니까 무슨 점유게? 사주점유잖아.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삼촌하고 특히 친인척하고 거래했을 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의사주의에 따르면
무효가 되면 이 을 앞으로 줬던 등기 서류 일체를 받아옵니다. 일단은 집문서, 땅문서를 도로 가져온다고. 가져오면 다 됐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내 토지인데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내 토지인데 삼촌이 점유하고 있다. 삼촌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내 거다. 이런 분쟁이 많은 게 친척끼리는 그런 분쟁이 많은 겁니다. 이래서 무효 등기라도 시효처도 할 수 있게 없게 지금 이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무효 등기라도 시효처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딱 하나 있는데 그 나중에 보고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다음에 두 번째 평온 공연 소유사까지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선의고 무과실이 돼요.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 없지만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 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선의 무과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의고 무과실이 된다.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일단 목적물을 점유하면 무슨 의사로 점유한다 했죠? 소유의사로. 선의 점유 추정된다 했습니다. 안 배워서 그렇지 평온 공연도 추정돼요. 그럼 을 스스로가 나는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했다. 선의 점유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 아까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나는 무과실로 점유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 시효처득자 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돼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벌써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새삼스럽게 등기할 필요 없이 딱 몇 년만 경과하면 10년 딱 경과하면 바로 시효처득합니다.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분쟁이 없어요. 벌써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되어 있으니까 분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쟁 많은 건 뭐라고? 동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203페이지를 가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 이런 요건을 다 갖추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효과는 지금 우리가 소유권 취득을 보죠? 그럼 뭘 취득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그렇죠. 원시 취득이죠. 두 사람 사이 무슨 매매 등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시 취득입니다.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최초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20년 경과됐을 때 소유권 취득하느냐? 아니면 등기했을 때냐? 아니면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냐?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20년 됐을 때 그때부터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점유 개시 시부터 이 부동산은 누구 거라고? 을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 토지를 사용했다는 사용이익이나 그동안에 수취했던 과실 등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게 없게? 없죠. 왜냐? 지가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수취했던 과실 등을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다. 이게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는 말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 203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사용이익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효취득되면 효과가 그렇습니다. 원시취득이고 소급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끝마치는데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는 뭘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등기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등기를 둘러싸고 굉장히 분쟁이 많은 겁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이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합니다. 20년을 점유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점유할 당시는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 맞았어요. 그동안에 소유자가 변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정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효기간 동안에 등기 명인이 계속 변경이 된 겁니다.
드디어 20년이 됐을 때 이 어른, 나는 시효치됐으니까 나에게 등기해달라. 이 정액에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말입니다. 시효 완성됐습니다. 그럼 시효 완성될 때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 맞아요. 시효 완성됐을 때. 그런데 시효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갑이 이걸 제3자 병에게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병에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어른 20년 됐을 때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어야 되는데 시효 완성된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명인이 변경됐다. 그러면 이 어른 요 병에게 시효처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등기야만이 뭘 생긴다? 소유권 지다는데 1번과 2번 케이스 중에 1번 케이스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2번은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되느냐?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매우하게 거꾸로일 것 같죠? 거꾸로가 이게 맞아요. 시효 완성되고 나서 등기 명인이 변경되면 그자를 상대로 원칙적으로 시효처들을 주장 못해요. 그러나 시효 완성 전에는 아무리 등기 명인이 변경이 되더라도 시효는 중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을 때 20년이 경과되면 어른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와 취득합니까? 그럼 이 등기 청구는 아직 등기와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은 이때 등기 청구는 아직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럼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합니다. 누구한테만 주장하느냐? 오로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합니다. 그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하는데 갑이죠? 그럼 바뀌었죠? 채권은 이놈 저놈에게 청구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양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2번을 둘러싸고 남은 판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효취득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3년 전에는 여기 답이었어요. 작년, 재작년은 다 여기서 시험 문제 답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요거는 두 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 전에는 등기 명인이 변경되더라도 시효는 중단 안 돼요. 항상 몇 년 당시 20년 될 때 그 소유자에게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등기 명인이 변경되면 안 됩니다. 자,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책 203페이지 2번 등기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이 등기 청구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권리이므로 무슨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다. 그래서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변경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너무 상세히 하라는 게 아니고 이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달 지나고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은 정말 기억할 것 같이 해놨는데 일주일 지나면 조금 삼삼하지 않습니까? 보름 지나면 없습니다. 2달 지나면 배운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 나중에 저절로 기억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 시효 취득. 두 번째 선점이라는 건 말이 나오죠. 204페이지 그것만 좀 봅니다. 선점은 법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되어 있죠. 이걸 줄여서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에 있는 멧돼지를 내가 잡았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내가 잡았다는 건 먼저 점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선점자입니다. 왜 소유권 취득한다?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에라 지나가다 빈집이 생겼네. 내가 점유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하게 못하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산만 됩니다. 동산만. 다음에 유실물을 섭득했습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걸 말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잃어버린 물건. 그걸 내가 주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없으니까 공고를 하겠죠. 유실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공고를 하고 몇 개월 내에 안 나타나면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뒤에 주인 안 나타나죠? 그러면 섭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유실물 섭득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매장물이란 과거의 누구 소유에 속하고 과거의 누구 소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누구 소유에 속한지 모르는 물건으로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골동품 발견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발견한 자가 똑같이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1년 내 상계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옛날 누군가 상속받은 사람이 있을까 합니까? 그 사람이 나지 않으면 누가?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 이 물건이 자기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하면 발견자와 그 소유자가 절반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토지에 골동품을 발견했다. 그럼 내 것만 아니고 그 토지 소유자와 절반씩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주물이든 유실물이든 매장물이든 간에 방금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 했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물건이 학술, 고고, 기회 중요한 것은 국유가 됩니다. 예컨대 내가 아까 인허를 하면 잉의가 아니고 인허를 할것죠. 그럼 분명히 논문전을 할 것을 했는데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인허는 학술, 고고, 기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누구 거기에? 국유입니다. 나는 국가한테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몰래 갖다 놔라 그랬잖아요. 들키면 끝입니다. 골동품도 발견했는데 에라 국법국 고려청자다. 그러면 개인기 안 됩니다. 그럼 국유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유가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은 매장물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매장물일 때 누군가 계속 소유권 이전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매장물입니다. 그래서 골동품이라도 국보급이라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보급이 여러분 다 개인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소장되어 있든 그건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보급은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처분에 제한을 둡니다. 처분에 제한을 두고 그 관리에 관해서 국가가 뭐 할 수 있다 보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처분하는 것은 제한을 둡니다. 요즘 훈민점 이야기 들어봤죠? 1천억 달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건 줄 모르고 있다가 또 샀다가 판결 받아가 자기 게 아니라고 됐다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실상 국가가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걸 구태에 매입할 필요는 없고 뭐라고 주고 관리할 때 뭐라고 들어간 비용을 보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관리 비용 같은 거. 자, 그게 이거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유실물입니다. 유실물은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6개월. 네, 6개월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독특한 겁니다. 다음에 첨부가 있습니다. 부하보나 가공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예상치 못한 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시간이 많이 보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첨부하고 바로 공동소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리물건, 담보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리물건이 뭐고 담보물건이 뭔다. 그걸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늦은 시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